자,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A가 주어져 있네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이런 말 놓치면 안 되겠죠.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하자. 자, 모든 원소의 합이 S의 X입니다. 이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의 X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구하라, 그 말이죠. 가하 조건을 보니까 X와 1, 2, 3을 교집합을 했더니 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말 뜻은 X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1, 3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A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1, 3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니까 S의 X의 값은 홀수다. 무슨 말인가요? 원소를 다 더했더니 그 값이 홀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최대값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집합에서 해왔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적어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자, 먼저 2를 가지겠죠. 그리고 1, 3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4, 5, 6, 7 중에 가져와서 더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홀수라는 말이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홀수. 그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여기 이미 2가 들어와 있죠. 2는 짝수입니다. 짝수. 그렇기 때문에 4, 5, 6, 7이 여기 무작위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때 다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짝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최대값 구하는 게 목적인데 다 들어오면 되나요? 짝수, 짝수, 홀수, 홀수 다 더하면 짝수 돼버리죠.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짝수, 짝수, 홀수가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4, 5, 6, 7 중에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인데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2, 짝수 2개, 4, 6, 그 다음에 홀수 중에서도 큰 애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최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답은 얼마인가요? S의 X의 최대값은 19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들이 집합에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집합에 의해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을 B와 서로소인 집합입니다. 집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합 XI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I라고 하자. 이때 그걸 다시 다 더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구해서. 자, 이 문제는 꽤 유명한 문제죠.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자주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본 문제에서 자, A라고 하는 애가 1, 2, 3입니다. 이때 똑같습니다. 부분 집합이 x1, x2, x3 해서 몇 개 있죠? 8개 있겠죠? 이랬을 때 얘 원소 다 더하고 원소 다 더한 걸 똑같이 S의 x1, S의 x2, S의 x3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이걸 다시 다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모르면 부분집합 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해보게 되면은 1,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약속대로 한다면은 이거의 합 요거 두 개 다 얼마죠? 3이죠.
두 개 더하면 4죠. 두 개 더하면 5입니다. 두 개 더하면 6이죠. 이걸 쭈루룩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다 더하죠, 이거. 여기는 1, 2, 3, 1, 2, 1, 3, 2, 3, 1, 2, 3 다 더할 겁니다. 더하기는 순진하게 이렇게 더해서 앞에 거랑 이렇게 뒤에 거랑 더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1, 여기 1 보이시죠? 1, 여기도 1이 있습니다. 1이 몇 번 더해졌죠? 4번 더해졌습니다. 2는 몇 번 더해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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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번 더해졌죠. 그 다음에 3은 몇 번 더해졌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여기 이렇게 4번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1도 4번, 2도 4번, 3도 4번이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이 더해진다. 이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죠? 4개입니다. 확인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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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그죠? 그래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도 어떻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2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4개죠. 그래서 1이 4번 더해지고 2도 4번 더해지고 3도 4번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뽑아낼 때는 1 4번, 2 4번, 3 4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용할 텐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내놨습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몇 개 있죠? 2의 6승계입니다. 64개. 이렇게 다 나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B와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어떻게 되죠? 16의 약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1, 2, 4, 8, 16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x1부터 xn까지 중에는 1, 2, 4, 8, 16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4 이건 빼셔야 돼요. 그러면 남은 게 뭐죠? 3,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8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2의 3승계. 그 중에 3이 몇 번 더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가 몇 번인지 6이 몇 번인지. 그럼 이 3개로 만드는 부분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그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3이 더해질 겁니다. 그게 몇 개죠? 4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5도 몇 번 더해질까요? 4번 더해지는 겁니다. 6도 4번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14 곱하기 4니까 답은 56이 돼야 되겠죠. 괜찮죠? 이 아이디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fx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죠? 원소가 모두 정수인, 자, 정수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정수인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소래요, 또. 자, 서로소이고, FA 합집합 B가 20일 때 FA 곱하기 FB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입니다. 자, 곱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 알고 계시죠? N, A 합집합 B 어떻게 되죠? NA,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입니다. 자, 여기서 n이 n을 f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공식 아닌 공식이에요. f의 a 합집합 b는 fa 더하기 fb에 빼기 f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합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S, 수학에서 S는 합이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에 여기는 F라고 쓰고 있으니까 A 합집합 B는 FA 더하기 FB 마이너스 F의 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0입니다. 자, 그 다음 FA, FB 돼 있는데 이때 FA와 FB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FA는 이렇게 되죠. F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입니다. FB는 어떻게 되죠? FB는 A 더하기 K 요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플러스 4K가 붙을 겁니다. 근데 얘가 뭐죠? 얘가 FA입니다. 결국 FB는 FA 더하기 4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FA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FB 대신에 FA 더하기 4K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F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서로소라고 되어 있죠. 서로소라는 말은 얘와 얘가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F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A는 어떻게 되죠? FA는 10-2K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FB는 어떻게 되죠? FB는 FA 더하기 4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FB는 FA 더하기 4K, 10 플러스 2K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때 질문 자체가 FA 곱하기 F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빼기 2K와 10 플러스 2K를 곱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전개해 주게 되면은 얘는 100-4K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대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 어떻게 되죠? 그럼 숫자를 넣어봐야 되겠죠. K 자리에다가. 자, 1 넣으면 되나요? 1 넣으면 96이 될 겁니다. 안 되죠. 2 넣으면 되나요? 2 넣으면 100-16이니까 84가 되겠죠.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 넣으면 36, 100 빼기 36이니까 얼마죠? 64. 가능하네요. 8로 가능하죠. 8제곱으로. 그러면 K 값은 3이 가능하겠네요. 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64가 됩니다. 그럼 36 가능하죠. 4 가능하고 그 다음 5가 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게 되면은 0 되겠죠. 0도 가능하죠. 그래서 K 값이 5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겠죠.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최대값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능할 텐데 최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야 되죠? 5가 돼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관계. 이 관계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n이 f로 바뀐 것 뿐이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s라고 표현됩니다. s 앞에 문제처럼. 그 다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fa와 fb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이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두 집합. 일단 자연수를 원소로 가집니다. 기억하세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원소가 6개 있습니다. 이때 B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요게 앞의 문제의 내용과, 자, 보시면 앞의 문제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K를 다 더해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적어보게 되면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게 되면은 A1 더하기 D, A2 더하기 D, A3 더하기 D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A6 더하기 D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30이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60이고 교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 제가 공식을 적어 드렸지만 똑같죠? 이렇게 S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은 SA, A의 원소의 총합과 B의 원소의 총합을 더한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빼준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SA와 SB의 관계. 왜 그러냐면은 이 원소에다 전부 D를 더한 게 얘죠. SB죠. 그러니까 여기서 SB 얘는 SA에다가 자,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D가 6번 더해지죠. A1부터 A6까지 더해진 것은 SA고 D가 6번 더해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6D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A의 원소의 합이 30이래요. 얘가 32인 겁니다. 그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60이에요. 얘가 60이죠. 그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합 얘죠.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20이죠. 그럼 빼기 20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SB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냥 SB라고 적어볼까요? 먼저. 자, 이렇게 적어보게 되면은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이니까 그죠? 넘어가게 되면은 SB는 50이 되겠네요. 여기서 SB는 50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SA를 알고 있죠. SB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50은 SA 얼마죠? 32에다가 플러스 6D가 될 겁니다. 그러면 18이니까 결론적으로 D 값은 3이겠네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이때 앞에 문제에서는 뭐 D 값 구하라 이 정도에서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물어보냐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의 원소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교집합 여기 교집합애가 4, 7, 9죠. 그러면 교집합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4, 7, 9 이게 무슨 말인가요? 4, 7, 9는 A의 원소이기도 하지만 B의 원소이기도 한 거죠. 이때 여기 보시게 되면 A와 B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3씩 더했죠. 그죠? 3씩 다 더한 게 B의 원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에다가 만약에 4가 A의 원소인데 4를 탁 찍었을 때 3을 더하면 B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7을 한번 찍어 보세요. 7을 A의 원소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면 B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10이죠. 근데 10이 안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얘는 B는 10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9도 마찬가지겠죠. 9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은 12가 되는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B의 원소 중에 5개가 찾아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3을 더하면 얘가 된다.
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B의 원소에다가 3을 빼면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4가 B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3을 뺐을 때 A에 있어야 돼요. 1이 안 보이죠. 아, 그러니까 얘는 1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7에다가 3을 빼면 얘가 되죠. 이거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에다가 3을 빼게 되면은 6이 안 보이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쪽도 지금 5개고 이쪽도 지금 5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지금 보시면 1에다가 3을 더하면 4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6 보이시나요? 6에다가 3을 더하면 지금 9가 되죠. 그죠? 요 세 관계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관계에서는 뭔가 나머지 하나의 숫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32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에다가 11, 21에다가 6 더하면 27 되죠. 그러면 32가 되려고 하면 5가 남았네요. 아, 근데 이게 5가 안 보이죠? 나머지 하나는 5겠구나. 이렇게. 그럼 5가 A의 원소면 여기다가 3을 더한 8도 8이 B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때 자, 질문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 뭐죠? 여기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죠. 이렇게 1과 9입니다.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0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앞에 문제와 똑같죠? 똑같은데 조금 더 응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두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잠깐 화면을 스톱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답은 12입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NA는 5이고 B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는 A의 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B의 원소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가하 조건을 보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9, 교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원소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X1, X2, X3, X4, X5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뭐가 되죠? B는 2분의 X1 더하기 A.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다시 자, X1 이렇게 2분의 X2 더하기 A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에는 2분의 X5에다가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관계 기억하고 계시죠? S의 A 합집합 B는 SA 더하기 SB의 마이너스 S의 A 교집합 B입니다. 이때 A와 B가 여기 SA와 SB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관계를 구해보게 되면은 SB 자, S의 원소의 총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SB는 2분의 다시 2분의 X1부터 X5까지 더해지겠죠. 근데 그게 S의 A입니다. X1부터 X5까지 다 더해지는 게 SA 더하기 A가 5번 더해지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28입니다. 그죠? 자, 얘가 28.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2배의 SB가 SA 다시 28에 그죠? 플러스 5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합집합 원소의 합이 49죠. 얘가 49입니다. SA 28이에요.
그 다음 SB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여기서 14, 2로 나눠버리게 되면 14 플러스 2분의 5a 이렇게 되겠네요. SB가 14 플러스 2분의 5a.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빼기 23이 됩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끝나죠? 그죠? 자, 요 두 개 계산하게 되면 5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얼마죠? 44가 되겠네요. 44는 14 플러스 2분의 5a. 자, 넘어가게 되면은 30. 5 나누게 되면 6이 되고 2 곱해버리게 되면 a 값이 12가 나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중요한 것은 요 SA와 SB의 관계,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요 관계식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수열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태는 집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열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합과 수열이 합쳐지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이런 문제 많이 다뤘죠. 수열과 경우의 수가 합쳐져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수열이라고 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열, 숫자가 나열된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라고 정의되어 있고 부분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a1, a2, a3. 자, 숫자들 규칙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숫자들의 규칙을 볼 때 자, a1 자체적으로의 규칙도 봐야 되지만 a1과 a2, a2와 a3, 다시 a4까지 이런 규칙들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an의 모든 원소의 합이 35의 배수가 되는 집합. 자, 모든 원소의 합이 35의 배수가 되는 집합을 그 합이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약속할 때 B20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규칙을 한번 볼까요? 자, A1을 보니까 1, 3, 5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면 2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2씩,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도 보니까 2, 4, 6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2씩 더해지네요. 그 다음은 또 얼마 더해지죠? A3도 2씩 더해지네요.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숫자의 규칙을 한번 보세요. 1부터 해서 2, 3, 4 여기 있는 아래 첨자의 숫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런 규칙들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35의 배수가 되는 집합을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n에 대한 식으로 한 표현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규칙대로 간다면 an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n은 시작은 n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2씩 커져야 되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렇게 가겠죠. n 플러스 6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1, 3, 5 해서 13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항이 몇 개 있는 거죠? 잠깐만. 여기 지금 2씩 더해지죠? 그러면은 1, 다 적어볼까요? 5, 7, 9, 11,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개 있을까요? 2, 4, 6, 8, 10, 12, 14. 이것도 7개 있네요. 그럼 여기도 7개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n 플러스 8, 그죠? 그 다음 n 플러스 10, n 플러스 12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걸 다 더한 게 an의 합입니다. 그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S의 an. 자, 여기 적어보게 되면은 일단 항이 7개 있으니까 n이 7번 더해질 테고 그 다음 2, 4, 6, 8, 10, 12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하면 6, 12,
20, 30, 4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n번째 나타나는 집합은 숫자들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은 이렇게 될 테고. 근데 이 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3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35가 되는 경우, 70이 되는 경우, 105가 되는 경우, 14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n 자리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이거 인내심을 가지고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에다 1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넣어주게 되면은 7 플러스 42가 됩니다. 그래서 49가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n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14에다가 플러스 42가 됩니다. 그러면 56이 되겠죠. 얘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네요. n에 3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21에다가 플러스 42가 되니까 63이 되겠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n이 4가 되는 경우 28에다가 플러스 42가 되니까 얼마 되죠? 70인가요? 아, 이게 우리가 찾는 거네요. 그죠? 여기 70이 있죠? 35의 배수. 근데 이걸 일일이 또 다 할 건가요? 그럴 순 없죠. 이렇게 1, 2, 3, 4를 넣어가면서 얘네들 규칙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규칙을 보게 되면은 5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죄송합니다. 7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n이 5일 때는 77 되겠죠. n이 6일 때는 얼마가 되죠? 84가 될 겁니다. n이 7일 때는 91이 될 테고, 그죠? n이 8일 때는 98이 되겠죠. 그 다음 n이 9일 때는 105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숫자입니다. 그죠? 얘도 오케이.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얘와 n이 4일 때와 n이 9일 때 우리가 찾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문제에서는 이걸 B1이라고 하자. 그럼 이걸 B2라고 하자.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랬을 때 B20의 모든 숫자,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다 나열해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계속 찾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n이 4, n이 9인 경우 보이죠? 자, 이 정도 왔으면 다 된 겁니다. 그럼 n 값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n이 4일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9일 때 가능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4에서부터 5만큼 더해지면 9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숫자도 9에서부터 얼만큼? 5번. 5만큼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일 가게 되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얼마가 될까요? 5를 더해주면 되겠죠. 14. 그 다음은 또 5를 더하면 되니까 19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말이고, 이때 n이 4일 때를 우리는 B1이라고 부르고 9일 때를, 그죠? 9일 때를 B2라고 부르자. 이 말이죠, 지금. 그럼 얘는 B3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B4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B20은 얼마냐 이 말이겠죠, 지금. B20. 얘는 가만히 보시면 4에서부터 시작해서 5가 한 번 더해지면 B2입니다. 4에서 5가 한 번 더해지게 되면 B2. 5가 한 번 더 더해지게 되면, 그죠? B3가 되죠. 그러니까 5가 한 번, 두 번 더해지면 B3, 세 번 더해지게 되면 B4가 됩니다. 그럼 B20은 어떻게 될까요? B20은 4에서부터 5가 19번 더해지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인가요? 50에다가 99가 되나요? 그죠? 결국은 B20은 뭐와 같냐면
A 99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는 B20의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B20은 A 99와 같기 때문에 A 99의 합은 여기 99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 99의 합은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99에다가 플러스 4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99는 100-1이니까 700-7에다가 플러스 42가 될 테고 답은 735가 돼야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자, 조금 어렵죠?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수학상에서의 내용들은 식을 푸는 거죠. 방정식을 푼다든지 부등식을 푼다든지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숫자의 배열 상태 또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수 1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흔한 문제들입니다. 미리 적응한다 생각하시고 좀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